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제10대 전반기 익산시의회 김충령 의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미 첫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 제10대 의회는 의원의 전문성과 토독성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 시대에 맞는 정책 제안 제시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충령 의장으로부터 제10대 전반기 의회 운영 방침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10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익산 시민에게 우선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0대 익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충령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익산시의원 25명에게 보내준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익산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지난 13일에서 24일까지 첫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10대 익산시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또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본 룰에는 더욱더 충실할 것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익산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늘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든든하고 힘있는 익산시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저 또한 저에게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선거를 치르느라고 아주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민주당 시의원 후보 경선도 치렀고 본선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심을 듣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현재의 민심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거리에서, 상가에서, 또 전통시장에서, 또 경로당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주민들의 목소리는 늘 한결같았다고 지금도 그 눈빛과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네. 익산을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목소리와 눈빛을 기억합니다만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거는 기대만큼이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익산이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시의원 5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쭉 시의원 하시면서 지역구를 돌아보고 지역구가 의장님의 이제 동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자전거 의원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자전거는 저 김충령과 시민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14년 전에 의원이 되었을 때 지역구를 다니는데도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고민 끝에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는데 과감히 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틈만 나면 지역 골목골목을 다니고 시민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미천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틈만 나면 지역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의정 생활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10대 전반기 이제 의장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원 구성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도 구성을 하시고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배정도 이제 하셨는데 상임위원장 모두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거기다가 또 여성 의원들로 지금 구성을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뭐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상임위원장으로 모두 선출하게 된 뭐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도 익산시 의회에서 4개의 상임위원장이 여성으로 채워진 경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임위원장들은 재선급에서 되게 하는데 네. 위원장을 하지 않았고 재선 의원이 된 케이스가 이번에는 다 여성 의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여성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동료 의원님들의 그 역량을 평가받고 리더십을 평가받아서 아마 적정한 인물들이 선거로서 지금 묘하게 선출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당당하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성이기는 하지만 당당하게 선출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경은 없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은 훌륭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여성의 리더십, 어머니 같은 포용력이 있는 리더십,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고 또 꼼꼼한 성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역량들을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익산시 의회가 제 10대 전반기 의회가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의회는 좀 다른 의회 때하고는 좀 달라진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무소속과 이제 소수정당 의원들로 해서 이제 비교섭단체, 의교섭단체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여러 가지 이제 의회 운영과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이 교섭단체와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익산시 의회가 변화가 오는 지금 시간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아마 곧 있으면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될 텐데 저도 의장으로서 이것이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에 의하면 이렇게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은 좀 뭐 늦었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첫 일이라서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그 의회 사무국 각 직원들하고도 많이 요즘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의회 운영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방의회도 다수의 목소리가 대접받아야 되고 소수의 목소리도 아주 존중받아야 되는 민주주의의 시스템 속에서는 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들의 의견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분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는 것,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협치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은 더 어렵겠지만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익산시 의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대 전반기 의회의장 2년 동안 이제 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김충영 의장께서 가지고 있는 의정 그 운영 방침, 앞으로 계획 좀 여러 가지 의회 운영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의장이 된 날 첫 번째 한 발언이 사실은 익산시 의회가 그동안 제가 5선을 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발언이
품격 있는 의였습니다. 네. 그동안 우선을 하면서 지켜본 우리 익산시 의회의 모습은 어찌됐든 부정할 수 없는 좀 품격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듯한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 각자가 조금 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도와달라 이런 발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품격 있는 의회를 꼭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0대 익산시 의회 슬로건을 제가 정했는데 좀 쉽게 가자. 그럼 뭐 어떤 단어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의회로 하자. 네.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 익산 시민들의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시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의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만 우리 익산 시민들이 의원이 일하는 만큼 더 편안하고 행복지수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조금 더 발로 뛰고 행동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익산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의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슬로건으로 정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 시의회 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행태면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전문성 측면입니다. 지금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도 이 말하자면 시의원들의 전문성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제 이 전문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전문성, 시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정책 지원관 제도가 제가 알아보니까 2022년도에 첫 번째로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렇죠. 하나의 획기적인 저는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지원관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그런데 아마 외부에서는 아직도 정책 지원관 제도가 있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제 의회에서는 이 지원관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좀 전문성을 끌어올려서 의원들을 더 보좌하는 일에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 지금 현재 의회 직원들도. 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육을 시스템을 갖춰서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관들의 처우 개선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의원들을 잘 보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의장이 된 이상 일주일 전에도 제가 지원관 12명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그 자리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장에게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면서 지원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지원관들을 활용하는 것은 의원의 몫입니다. 그렇죠. 의원이 역량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도 조금 더 공부를 아까도 말씀했듯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의원들이 먼저 전문성이 더 키워지고, 그리고 지원관들의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시스템을 더 갖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의원들이 항상 임기 때마다 위험에 노출된 분야가 바로 이해충돌 분야입니다. 이 자신이 이제 생업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생업을 하지는 않고 있다가 과거에 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항상 놓여 있고, 그것이 종종 그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의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의원님들의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 이걸 갖다가 좀 방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네. 기존 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이해충돌에 걸릴 만한 사안들이 있으면 잦은 신고 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겸업 신고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빚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가 공정성과 청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청렴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저도 많이 저 스스로에게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의장으로서 이 25명의 청렴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원들을 믿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해충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기피하고 또 회피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개리에 그걸 밝힘으로 인해서 그 일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과거에 했던 일, 지금에 했던 일을 숨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좀 공개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해충돌 드는 분야를 좀 공개하는 걸 강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제 10대 회의는 다른 때하고 달리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좀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지방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이제 곧바로 발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이제 이 앞서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이제 발표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름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이제는 정말로 지역 발전의 어떤 계기를 잡기 위한 경쟁, 노력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익산시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익산시는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이 고민일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좋은 말씀이신데, 국가 균형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런 표현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제가 처음에 2012년도에 의원이 되고 교육을 갔는데 그때의 슬로건이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였습니다. 네. 이미 14년 전에도 그런 슬로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화두는 균형 발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많은 시민들이 원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성공해야 되고, 그 밑으로 전라북도가 성공해야 되고, 익산시가 결국은 성공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느끼는 익산시는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여럿 있었지만 아직도 정체되어 있고 보류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익산역 환승센터가 그렇고요. 네. 이미 20년이 넘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도 그렇습니다. 제2혁신도 사업도 멈춰 있습니다.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해나갈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도 의도 어떻게 집행부를 향해서 대응을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익산에는 없다. 자꾸 생각하고 계획하고 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속도전을 펼칠 때다. 지금 앞에서 제가 나열했던 사업들을 이제는 밀어붙일 때다. 꼭 실행에 옮겨야 된다. 거기에 의도, 집행부를 열심히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회장님의 지역구가 익산에 어떻게 보면 한 중앙입니다. 익산역 개발, 참 말들은 많이 합니다. 선거 때마다 익산역 개발해야 된다. 익산역 개발을 왜 듣냐? 이런 질타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이제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개발을 하되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개발이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익산역 얘기만 나오면 참 할 얘기도 많고 무겁습니다. 익산역의 복합 환승센터를 추진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첫사분커녕 오리무중입니다. 네. 사실은 환승센터가, 저도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익산역의 위치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승센터가 존재한다면 전주시, 혁신도시, 김제시, 새만금, 군산, 이곳에서 움직이는 모든 차량들이 바로 환승센터로 밀고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익산역을, KTX 익산역을 활용하는 데 훨씬 쉬워질 것이고, 그분들도 불만이 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도 KTX 익산역이 들어선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환승센터 하나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익산역 그 환승센터가 구축이 돼야만 그 주변으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대로만 놔두면 안 되고 비즈니스 타운 하나 만들고 연구단지, R&D 타운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삼박자가 같이 움직일 때 수도권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이 굳이 새만금을 갈 필요 없고 혁신도시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곳에서 업무가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민간들이 그 윗지역의 개발들은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는 꼭 빨리 실행하자고, 지금도 늦었다. 그래서 익산시가 빨리 해야 될 일이 환승센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차량의 시스템이 익산역으로 모이는. 그래서 저는 넘들은 우리 익산시의 신성장 동력을 얘기할 때 자꾸 산업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익산시의 신성장 동력은 익산역에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익산역의 개발 방향을 환승센터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익산시의 운영과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의장님으로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정리의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익산의 내일을 확실하게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10대 익산시 의원 25명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고단함을 잃지 않으며 실질적인 정책과 우리 익산의 미래를 밝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시민 곁에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눈을 마주치고 그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의가 되도록 저 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량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김충령 익산시의 의장이 10대 전반기 의회 운영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서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김충령 의장의 이러한 계획이 2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충령 익산시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